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비골 골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골이라는 거는 코의 뼈, 코 빗자에서 코뼈의 골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얼굴 전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부러질 만한 부분은 코밖에 없어요. 귀는 튀어나와 있지만 물렁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찰과상만이 부러지진 않고요. 광대뼈, 턱뼈 이런 것도 교통사고 나고 큰 충격은 부러지겠지만 통상적으로 길 가다 넘어졌네, 누구한테 부딪혔네 했을 때 부러지는 건 코뼈죠. 그럼 코뼈 골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건데, 코뼈가 어디냐? 여기 사진을 보고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안경을 보고 코를 보게 되면요, 선생님 만져보시면 여기 물렁물렁하죠. 여기까지는 연골, 물렁뼈. 그 위가 뼈예요. 그러니까 부러진다면 여기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부러져요?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여기는 물렁뼈, 요 물렁뼈, 뼈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코뼈 골절을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요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요 부분이 깨지는 거. 자, 그러면은 코뼈 만약에 다쳤어. 어떤 경우에 많이 오시냐면, 원장님 우리 애가 넘어졌어요. 혹은 제가 어디 부딪혔어요. 근데 코가 아파요. 그럼 부러졌나요? 진단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진단법 간단한 거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살짝 아픈 건 솔직히 말하면 거의 괜찮으세요. 엄청 아파요. 뼈가 부러진다는 건 여러분, 뼈에 있는 골막이 같이 찢긴다는 건데, 그게 찢기면 그렇게 아파요. 만졌을 때. 여러분 저기 무릎 밑에 정강이 조인트 까이면 아프잖아요. 몇 시간 갈 수도 있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만지면 엄청 아파요. 조금이면 내가 만져봤는데 별로 안 아파, 이건 아니에요. 부러졌을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근데 엄청 아파, 부러졌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러지면 멍과 부종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요, 뼈가 부러졌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집에서 봤을 때 통증이 꽤 심하다, 멍이랑 부은 게 꽤 심하다, 이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에 온다. 그럼 두 번째,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 엑스레이와 CT 두 가지로 합니다. 의사가 만져봐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엑스레이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엑스레이는 보통 폐 같은 거 찍을 때도 보지만, 요즘에 엑스레이도 실은 가슴도 CT 찍는 게 제일 CT, MRI 찍는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는 보통 뭐 한다? CT를 찍게 됩니다. 저희도 CT를 찍습니다. 찍어서 부러진 게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러진 게 있다, 그럼 치료를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치료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부러졌다는 걸 가정했을 때, 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부러진 뼈라고 가정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이게 그냥 금만 간 경우가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 그러면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능적인 거, 숨 쉬는데 냄새 맡는데 지장 없는 거. 두 번째, 미용적인 거, 내 몸이 함몰되거나 뒤틀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기능적인 것도 미용적인 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팔 부러서 갔더니 금 같다는 거 있죠. 그러면 뭐예요? 기부스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수술하진 않죠. 철심 맞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코뼈가 정렬이 돼 있는데 뭔가 기스만 났어, 금만 갔어, 이런 건 경과관찰. 여기 플라스틱판을 붙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경과관찰 하시면 보통 2주 이내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러진 거죠.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뼈를 봤더니 뼈에 함몰이 됐어. 주저앉았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걸 올려서 붙여야 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뼈가 그대로 있으면 치료하지 않고 경과관찰, 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법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경과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떨어졌다. 그럼 이걸 올려야 되겠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도수정복. 도수정복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기구를 이용한 정복, 간단 정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부러진 게 있으면 기구를 넣어서 이걸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통상적으로 코에다 마취를 하고 코에 기구가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는 뼈를 올려주는 방법. 이게 비관열적. 관열적은 코 아래를 째고 들어간다. 비관열적, 안 쨘다. 안 째고 콧구멍으로 뼈를 들어준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나라에서 의료보험 해주는 건 이 방법만 의료보험을 해줍니다. 비관열적인 비골 교정술. 저희도 그걸 많이 하게 되고요.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앉은 뼈를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그러고 나서 바깥에 뭐 고정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뼈가 딱 굳죠. 자, 이거의 치료의 장점은 되게 단순하죠. 한 뭐 10분, 5분 안에 끝납니다. 단점은 뭐냐면 정확한 교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확한 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올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뼈가 올라올 때요. 이렇게 올라와주면 땡큐인데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으면서 뼈가 이렇게 되면서 안 올라. 그럼 뭐예요? 교정이 덜 된다. 또 하나, 교정은 잘 됐는데 그냥 또 주저앉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심을 박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한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코뼈가 골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이렇게 비관절적 올리는 정복을 먼저 하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럼 그때는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관절적 정복. 이건 성형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수술에 대해서 두 번째 성형술까지 동반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 하느냐 좋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뼈가 다 굳은 다음에 하자 그러면 적어도 2주, 4주 후에 하는 게 좋고요. 아니다. 그냥 자기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바로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듭니다. 성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실비보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또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비골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비중격 망곡증도 있고 비중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드문데 이거는 뭐 응급하게 수술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비중격 망곡증도 있고 하비각계도 부었고 축농증도 있고 모양도 안 예쁘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할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다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게 필요하고 가장 간단한 건 아까 말했지만 그냥 들어 올리는 거. 좀 복잡하게 가자면 전체를 다 어떻게 고정해 볼까? 이건 한번 의료진과 정밀한 뭐 자세한 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뼈 골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근데 코뼈 골절의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2주 안에 더 좋은 건 일주일 안에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뼈라는 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2주가 지나고 나면 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쳤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일 안에 그래도 한 3, 4일 안에 와서 CT를 찍으시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논의하시는 게 좋지 늦게 오시면 방법이 결국 나중에 성형수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